마케팅 책 알맹이만 쏙쏙쏙. 자, 마케팅 책 알맹이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책을 가져왔을까요? 인문학으로 광고하다라고 하는 베스트셀러였죠. 이 책은 마케팅 책보다는 일종의 약간 사회, 뭐랄까 되게 히트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는데, 박웅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광고 하시는 분의 이야기 중에 일종의 내용을 발췌를 했다? 뭐 약간 어려운데, 이분 책은 굉장히 좋습니다. 옛날에 이런 광고 기억하실까요?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뭐 이런, 아니면 사람을 향합니다, 이런 광고들을 만들어내신 분인데, 이분의 책을 왜 들고 왔느냐, 마케터가 어떻게 하면 컨텐츠를 볼 때, 혹은 마케팅 어떤 제품의 상세 페이지나 쇼핑몰을 만들 때 어떠한 시각으로 보는 게 좋은 건지, 마케터의 일종의 그 소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인문학이란 게 어떻게 하면 광고 같은 크리에이티브랑 어울리는지, 혹은 이런 인문학적인 식견이나 이제 지식이 어떻게 내 컨텐츠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고객들을 혹하게 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문학 광고하다 볼게요. 자, 일단 평점은 7점입니다. 이게 전문적인 마케팅 책은 아니라서 제가 마케팅 입장에서만 보기 때문에, 마케팅 책이라고 읽었더니 뭐 그가 엄선한 손월과 철학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의 식견을 가지고 있고 깊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책을 읽는 거는 굉장히 기쁨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점 1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 책은 소개를 안 해드리는 거고, 1점이면 나쁘지 않은 점수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인문학 광고하다 첫 번째, 아리스토텔레스는 틀렸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소통은 발신자, 메시지, 수신자라는 경로를 거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수신자, 메시지, 발신자라고 하는 경로가 옳습니다. 제대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발신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고 되질 않습니다. 수신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소통이 쉬워집니다. 그렇다. 소통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들이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귀가 열리는 법이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수신자에게 다녀와야 된다. 그런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운데 하나가 유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 많은 사업자들이 하고 있는 오류를 얘기하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싶어 해요. 예를 들어서 콜라겐이 여기에 1.5g이나 많이 들어갔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이 콜라겐 1.5g을 만들기 위해서 3,000마리의 이제 대구의 비늘을 깨끗하게 벗겨서 만들어야지만 이 1.5g이라고 하는 저분자 콜라겐을 만들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어떠한 얘기를 할 때, 특히 이게 대화가 아니잖아요. 감정놀이도 아니에요. 뭐냐면 나는 무언가를 팔라고 하는 거고, 팔라고 하는 사람들은 소비자의 눈치를 많이 살펴야 됩니다. 소비자가 뭘 듣고 싶어 할까? 소비자들은 뭐에 혹했지 이때까지? 소비자들은 뭐랄까요? 그러니까 발신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 들으면 왠지 안 좋을 것 같은 것들을 나눠주는 게 마케터예요. 즉, 전 통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분은 이제 CF 광고를 원래 하셨던 분이에요. 매스미디어 광고들 있잖아요. 이분이 그런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머다라고 한 것은 고객을 주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이 채널은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온라인 마케팅의 장점은 뭐죠? 물론 유머가 중요한 파트가 있죠.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데는 재밌어야 되죠. 다만 상세 페이지나 쇼핑몰 들어온 고객들한테는 귀가 열려 있어요. 굉장히 장점이죠. 그래서 쉽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메시지는 수신자가 알고 있는 것과 수신자가 듣고 싶은 것을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구절의 의미입니다. 36쪽에 나왔던 얘기고, 광고는 오래전부터 쓰였습니다. 예. 여러분, 예술이라는 게요,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거는 뭐, 유명한 앤디 워홀 같은 사람만 이렇게 작품 전시회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요. 상세 페이지도 예술이다. 쇼핑몰도 예술이다. 물론 목적은 명확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걸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무언가를 만들 때는
아름답고 싶어요. 그리고 기승전결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처음에 고객이 탄성을 지르다가 우와 이런 사진도 찍었으면 좋겠고, 멘트 하나에도 야 이런 감성 이런 거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예술 작품이 되었을 때 그냥 나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잘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예술 작품, 즉 광고를 오래전부터 씌었다라고 하는 구절에 공감하는 편이에요. 55쪽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알랭드 보통의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술과 생활이 다르지 않다. 현실이 곧 예술이고 예술이 곧 현실이다. 캠벨 수프를 숲으로 먹으면 현실이고 캠벨 수프를 그립으로 그려서 벽에 걸어두면 예술이다. 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대요. 누구냐면 앤디 워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앤디 워홀 아시죠? 그 마릴린 몰로 같은 포스터 같은 막 붙인 이런 유명한 모던 그림 작가죠. 앤디 워홀은 통조림에 든 캔베스크를 먹고 자랐다고 합니다. 59쪽.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잘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실제로 쓰는 방법이기도 한데 대부분은요, 가장 좋은 소재들은 당신의 현실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컨텐츠라는 게 연예인이 딱 설명해 준다고 해서 연예인이 앉는다고 해서 물론 그럼 좋겠지만 그게 강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연예인 계약 끝나면 끝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있는 컨텐츠가 보통은 좋은데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가장 유명하죠. 장성농장 새싹상. 여러분의 일상이 곧 저는 제일 좋은 컨텐츠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제가 현직 마케터지만 컨텐츠를 만들 때는 그 사람의 일상을 유심히 봅니다. 왜냐면 보통 제조사라든가 아니면 이 일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특유의 버릇이나 기술들이 있어요. 아주 사소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소한 게 일반인이 들으면 여기에 특징을 알 수가 있죠. 그걸 가장 잘 펼쳐낸 상세 페이지가 이 문영철 농부의 새싹쌈이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정말 잘 됐죠. 리뷰도 13,000개 넘게 있고.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런 사소한 점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연예인이 나온 게 아니라 이슬 맺혀져 있는 거. 그리고 누가 생산한 자기의 얼굴을 꺼리낌 없이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런 그 자라고 있는 새싹들의 모습들도 보여줘요. 왜 보여줄까? 여기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땐 이거 되게 신기한 건데 어떤 분들에겐 그냥 일상인 거죠. 그래서 이 새싹삼 상세 페이지를 보면 아, 일상이 엄청난 컨텐츠가 될 수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케터고 대표자라면 일반적인 입장에서 내가 사소하게 신경 쓰고 있는 게 무엇일까, 혹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사소한 보여줄 수 있는 작은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더 기가 찬 것은 다음 겁니다. 그 사람들은 최고 예술가들을 고용했어요.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드, 카라바조, 피에라 델라 프란체스카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그리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어머니를 처녀라고 하자는 것이고, 죽음 뒤 사람이나 부활과 같은 정말 놀라운 생각들이었죠. 어느 누구든 그런 방식으로 더 잘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광고회사고 세계 최고의 광고회사죠. 이거는 외국에서 쓴 글을 이렇게 번역해서 붙인 건데 저도 이 내용에 공감합니다. 마케터는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인이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마케터라고 하면은 어떠한 제품을 볼 때 이걸 종교적 시각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냥 유교적 시각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노자적 시각에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즉 유명한 마케터들 보면은 다 거의 대부분 철학가입니다. 왜? 이 상품의 인생을 논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찬가지로 이 내용은 뭐냐면 교회를 보는 시각을 마케터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교회는 이때까지 회사 중에 가장 완벽하게 잘 만들어진 엔터테인먼트 회사였다는 거예요. 특히 중세시대 때 교회에 가야지만 책을 볼 수 있고, 교회에 가야지만 노래가 있고, 교회에 가야지만 예술가가 있었고, 또 교황청이라든가 교회들은 그들을 고용해서 수백 년도 혹은 수천 년 동안 이제 인간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쇼핑몰을 만드실 때도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즉 뭐냐면 이게 그냥 단순히 팩트만 하면 사람들이 심심해서 나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엔터테인먼트에 관련된 내용들은 나중에 좀 더
기획 아마 좀 고수들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사람들을 휘몰아쳐요. 막 에듀윌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에듀윌도 딱 들어가 보면은 여기도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굉장히 강하죠. 처음에 이렇게 팍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이게 엔터테인먼트예요. 그냥 우리는 합격을 했다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느낌표를 딱 들게 만듭니다. 느낌표를 들게 만든 다음에 이제 자기의 팩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이것도 엔터테인먼트 기술이거든요. 즉 내가 단순하게 무언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고객한테 화려하게 휘몰아치는 거예요. 홈쇼핑도 보면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죠. 넘어갈게요. 어떤 스웨터든지 양팔이 다 달려 있잖아요. 그리고 순모는 순모일 따름입니다. 사실 상품은 다 비슷하죠. 스타일을 만드는 차이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요즘에 저는 요 광고를 많이 봤어요. 그 울버즈인가요?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와서 선전합니다. 울버즈라고 해서 양모로 만든 신발을 팔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게 양모예요. 양모는 사실 별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 네이에도 양모를 입고요. 그 다음에 또 옷으로도 만들어 있지만 이 울버즈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초부터 양모는 우리와 함께 해왔다. 양들을 키우면서 가장 친화적이었고 그리고 우리의 몸에는 가장 친화적인 섬유 중에 하나다. 그런 양모로 만든 최초의 신발, 그리고 자연을 지키고 화학적인 성분을 뺀 지구를 살려주는 신발이 양모다. 양모로 만든 울버즈. 저도 신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커뮤니케이션의 차이에 따라서 정말 달라 보여요. 그냥 네이에 쓰는 양모를 신발로 만들어서 그럼 비싸 보이지 않은데 지구를 살리고 수천 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고 그런 역사에 대해서 읊으면서 얘기를 해준 것 자체가 비싸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얘 울버즈라고 하는 신발은 10만 원 이상이잖아요. 훨씬 비싼 값에 잘 팔려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선전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거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냥 멋있음을 강조한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광고는 잘 말해진 진실입니다. 진실이 아니면 그처럼 사회적인 호응을 크게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적인 소양이 필요하고 통찰력이 필요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이거 굉장히 동감합니다. 진실이 없는 광고는요, 그냥 허풍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최고, 국내 1위, 이래도 처음엔 혹하는데, 들어가서 읽다 보면 아무 내용이 아니야. 아니, 혹은 좀 검색하다 보면 얘네께 별로야. 라는 걸 아는 순간 얘네들은요, 선택을 받지 못한 것 플러스 부정적인 이미지까지 동시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진실은 기반해야 돼요. 진실은 기반하지만 그게 아니라 좀 더 둘러봐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이 포르미 같은 경우는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그 도시락을 파는 업체잖아요. 도시락을 팔고 있지만 사회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해요. 뭐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나트륨 체크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나트륨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든 칼로리만 적죠. 근데 여기는 그 소금도 좀 적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소금이 적다는 걸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에 있는 편의점, 내가 흔히 먹는 레토르트 음식들에 나트륨이 얼만큼 많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겠어요? 해서 주변을 둘러보는 내용을 적고요.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좀만 내려가면은 이왕임 내 나이 아직 꽃다운 29 이왕이면 행복하게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 가기 바빠 아침 늘 챙겨 먹지 못했죠. 점심이 되면 아침부터 굶주렸던 허기진 배를 안고 국에 밥 한 그릇 말아서 20분만 후루룩 뭐 이렇게 저녁 먹고 그렇게 점점점 제 몸을 외면하게 되었죠. 살이 꾸역꾸역 접어 이런 내용 나오고 잃어버렸던 나를 만나는 한 끼 한 끼 식사 속에서 다시 빛난 나를 발견할 수 있기를 행복한 나를 향하는 반칙 영양 가득 반칙 도시락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어떠신가요? 이 내용을 딱 들으면 그냥 맛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해드릴게요.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다르게 얘기하죠.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사람이 되고 싶은 거에 얘기하고 그 사람의 공감을 사로잡으려고 하고 주변을 보여주면서 문제점을 만들면서 그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진실을 얘기해요. 이런 시야적인 게 중요합니다. 한 개의 제품을 봤을 때 저는 항상 마케터들한테 얘기합니다. 마케터는 여기 정면만 보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뒤에 뭐가 있나, 위에 뭐가 있나, 옆에 뭐가 있나도 보는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시각이나 이 사람 쓰는 사람들의, 즉, 통찰력이 필요해요.
이 제품이, 보통 분들은 이 제품이 그냥 단점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입체적으로 좀 봐야 된다. 그러려면 인문학적인 소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레리 프린트는 멋진 논리로 포르노 잡지의 정당성을 주장을 했대요. 섹스에 대한 인문학적인 논리로 외설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얘기합니다. 살인은 불법적인 것이다. 그런데 전쟁에서 사람을 죽인 것을 사진 찍어서 뉴스위크지 같은 데 찍으면 필리처상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섹스는 합법적인 것이고 모두가 좋아하며 하고 싶어 하는 것인데도 사진을 찍어서 잡지에 만들면 감옥에 가둔다. 이렇게 말하면서 누드 사진과 전쟁의 참혹한 사진을 번갈아 보여줍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더 외설적이냐는 겁니다. 궤변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레리 플린트는 전쟁과 포르노 잡지에 대한 진실에 대한 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법정에서 실제로 한 얘기죠. 유명한 영화의 소재로도 쓰였습니다. 레리 플린트라는 영화에서 나오는데, 법정에서 레리 플린트가 이제 외설죄로 이제 감옥에 가기 직전인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사람을 죽이는 것도 외설이고, 그리고 야한 장면을 찍어서 보여주는 것도 외설이다. 근데 이걸 뉴스위크지에 딱 게재를 하면 이거는 필리처상 아니냐. 똑같다. 외설적인 부분, 즉 소위 말해서 성적인 부분도 사람들이 언제나 하고 있고 좋아하는 부분인데, 그걸 찍어서 보여준 게 왜 문제가 많냐 하고 무죄로 풀려왔어요. 제가 이 성적인 부분을 뭐 표현을 더 잘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물론 온라인 마케팅에서 성적인 부분의 표현은 굉장히 리스크가 많습니다. 예, 되게 힘든 경험을 하셨던 시청자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구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온라인에서 뭐 베리굿밤이라든가 유명 업체들 보면은 외설적인 부분을 적당히 유도를 합니다. 이 시장의 니즈는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외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마케터는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률도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그게 절대적인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의 다양한 욕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그 욕구를 슬쩍슬쩍 언급해서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어야 되죠. 가장 대표적인 업체들이 가구 업체들인데, 가구 업체들 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걷는 사진들을 많이 쓰거든요. 되게 외국인이 적당히 가렸어요. 한국인을 가리진 않습니다. 외국인을 가리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통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시선을 잡아요. 이게 중요한 건 시선을 잡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장면이냐면, 저희가 다리에 바르는 뭔가 얄싸해지는 그런 그 크림이 있었어요. 그 크림을 이제 광고를 2개를 찍었는데, 한 개는 아나운서가 얘기하는, 그냥 저희가 아나운서고 이 다리에 크림을 발라서 다리가 날씬해졌어요, 뭐 이런 등의 인터뷰가 있었고요. 한 개는 그냥 아무 사진 없이 다리만 이렇게 딱 노출시켜서 이렇게 문지르는 모습을 페이스북 광고에 올려봤는데, 클릭률이 7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다리만 나와 있는 사진이 클릭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해는 좀 해야 된다. 하지만 그게 너무 노골적이거나 천박하면 안 되겠죠. 자, 이 영화가 하고 싶었던 말 한마디를 골라서 레리 플린트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려고 한다. 레리 플린트가 대법원에 나오다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한 것이다. 만약 헌법 1조가 이런 속물을 보호한다면 모두 보호받을 것이요. 내가 최악이니까. 저는 미국인들의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미국이란 나라를 좋아하진 않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쨌든 개인주의 극화신이잖아요.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 자기를 대변받아야 돼.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헌법 1조가 모두의 자유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레리 플린터가 무죄를 받고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나가 다 쓰레기라고 생각한다. 포르노 잡지를 만들고, 근데 잘 생각해봐라. 내가 보호받을 수 있으면, 이런 쓰레기 같은 내가 보호받을 수 있으면 너희들도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나를 지지해 라고 얘기하거든요. 관점을 확 바꿔버렸죠. 이 관점을 바꾸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제로엘이라는 업체가 800W라고 하는 제품을 출시를 합니다. 제로엘은 참고로 작년에 자연기화식 가습기에서 1위를 달성했던 업체죠. 갑자기 2월달에 툭 튀어나와가지고. 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가습기예요. 가습기. 그러니까 가습기인데 공기청정기까지 함께 된 가습기입니다. 이 가습기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보통 분들이라면 이 가습기를 팔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미세먼지 제거하고 가습 기능까지 정말 유용한 제품이 나왔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좀 다르게 얘기하죠. 어떻게 하냐면 100만원대 가습 공기청정기를 가장 합리적으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시작합니다.
뭔 얘기지? 100만원대 가속 공기 청정기? 다이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큰 주제를 던짐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나는 명품 기술. 큰 업체랑 비견을 해버리는 거예요. 비견을 하면서 인식을 틀을 바꿔버리죠. 100만원대, 사실은 기술은 100만원대인데 너희가 20몇만 원을 만들 수 있어. 핑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마케팅에도 그 시점 전환이 좀 중요하다. 물론 이 내용이 시점 전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마케터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아시다시피 부시는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까지만 해도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대요. 당신 20대 때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적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냐? 음주단속 경력 있지 않냐? 한국의 정치인이라면 아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실수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 말 듣고 곧바로 설득당했습니다. 맞다. 젊은 나이 실수할 수도 있지. 그리고 배우면 되는 거지. 예. 저는 이 부시, 두 번째 부시죠. 아들 부시입니다. 이분이 사실 젊었을 때는 사실 저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돼 라고 생각했는데 이 멘트를 보고 될만하네 라고 생각했어요. 대단합니다. 예, 그쵸? 저는 실수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대.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솔하게 들리는 거죠. 그리고 이 진솔함이 이 사람에 대한 캐릭터를 부여한 겁니다. 그냥 아버지 부시에 이어서 그냥 망나니 두 번째 아들 부시 이게 아니라 그 실수로부터 이겨낸 고귀한 집안의 자식인 거예요. 예, 대단한 것 같습니다. 83쪽에 나왔던 거고. 자, 광고를 만들 때는 광고주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길거리의 저 대중들이 무엇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 광고에 대해서는 저도 맨날 얘기합니다. 사이트 상세 페이지 제일 중요한 거 뭐냐? 고객이 듣고 싶은 말을 해라. 고객이 알고 있는 사실 안에서 얘기를 해라.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인류를 구원할 거다 이러면은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고객이 알고 있는 인식과 고객이 그 중에서 듣고 싶은 말들을 달콤하게 해주는 사람한테 귀를 기울이죠. 어떤 사람이 나가지고 또 나랑 사겨 이러면 잘생기면 모르겠어요. 어쨌든 별로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머나 장미꽃을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장미꽃 중에서도 무슨 로즈가 정말 좋다는데 지금 드신 책의 내용을 보니까 드신 책 표지가 장미꽃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장미꽃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뭐야 이러면서도 관심 있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객이 알고 있는 것들을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네이밍조차도 그런 기술이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 새로운 라면에 속지 않으려면 심오한 철학이 필요하다. 라면처럼 정체가 애매한 것들이 우리 주변엔 너무 많다는 얘기다. 김치를 고집한 사람은 알아야 된다. 우리가 먹는 배추김치는 산동 배추를 기준으로 해도 100년 남짓한 것이고 오늘날 먹는 이 배추는 우장춘 박사가 1950년대쯤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재배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우리 배추김치 역사는 자장면보다 오래되지 않았다. 98쪽. 요즘 이 책에 왜 이 구절이 있는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김치에 대해서 이슈가 많죠. 근데 저는 김치를 사랑하고 중국을 매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중국의 그 오만함을 별로 안 좋아하죠.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마케터는 좀 알아야 돼요. 뭐냐면 어떠한 사물이 딱 봤을 때 이 사물에 대해서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마치 회사 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가 정이고 우리가 절대적이고 우리가 짱이야 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역사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통찰력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이 제품이 그냥 절대적인 게 아니라 이 제품이 근원에서 생각을 해보고 혹은 이 제품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상식이 어떻게 보면 다양한 각도에서 보면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영화가 2년 전쯤에 개봉이 됐죠. 꽤 히트를 했습니다. 이 제목은 굉장히 독특했어요. 양자 물리학이라고 했어요. 영화의 내용은 그냥 무슨 그 유흥업소 혹은 클럽 같은 거 운영하는 사람들의 뭐 사기극 같은 건데 되게 양자역학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했죠. 이 양자역학 이 제품이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영화가 양자 물리학 이름을 안 붙였으면 흥행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배우도 잘 모르겠고, 지금 유명한 서혜지 씨라든가 이런 분이 주연했지만, 배우도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그렇게 막 이슈가 되는 대형 배급사의 제품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양자 물리학이라고 해서 양자 역학 같은 이슈를 끌어냈기 때문에, 그리고 대본 안에 그 내용이 살짝 언급되기 때문에 이 제품은 흥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처럼, 어떠한 사실을 볼 때는 이 업계 내에서만 보지 말고 다른 시각에서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창의성은 생각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저는 적극 공감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해봐야지 알아요. 경험주의 마케터들이 실전에 강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해보고 실패해보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노력해서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 사실 머니 컨텐츠라고 하는 회사도 이제 직원들을 뽑을 때는 굉장한 경험치를 부여를 하거든요. 정말 잠을 못 잘 정도의 경험치를 부여를 해요. 어느 정도냐면 어떤 상세 페이지를 만든다 그러면 그 상세 페이지에 A부터 Z까지 다 맡깁니다. 사진 촬영, 섭외, 제품 기획, 뭐 이런 것들까지 한 명이 거의 전담을 해요. 물론 실행 단계에서는 협업을 할 수도 있죠. 물론 내가 사진에 대해서 포토도 맡길 수도 있고 하지만 그 경험치를 한번 딱 겪잖아요. 그러면 A부터 Z까지 다 알아요. 그걸 몇 번 반복하면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책상머리에서 떨어져서 지금 당장이라도 한강에 제품을 들고 나가서 사진 한번 찍어보세요.